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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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5.18 40주년을 맞이해서 코로나를 뚫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으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만들어졌습니다. 5.18 40주년 방구석 기억 콘서트 진행을 맡았습니다. 용복마을지기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40년입니다. 40년을 지나고 여러 생각들이 들던데요. 왜곡하는 것보다 망각하는 게 더 무서운 일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 5.18 우리 마음속,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기도 하고 다시 한번 5월 정신을 지금 현재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또한 미래로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를 한 번쯤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 발전소 TV 유튜브 생방송은요 지금 발전소 TV를 유튜브에 검색하시고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40년 맞는 이번 5.18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방송 보고 계신 분도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댓글로 달아주면 좋은데요. 네. 기억하라 오리여 꽃피어라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 자, 한번 같이 외쳐볼게요. 제가 기억하라 하면 5월 정신, 그리고 제가 꽃 피어라 하면 대동세상. 네. 우리 유튜브 통해서 보고 계신 분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억하라 5월 정신 꽃 피어라 대동세상. 박수! 네, 그렇습니다. 망각, 왜곡보다 더 무섭다는 그 망각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더더욱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5월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5월, 우리 5.18 기간 동안에 만들어냈었던 그 공동체 정신, 그 대동세상을 정말로 마음껏 꽃피는 게 바로 5월 정신을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공연을 통해서든 또는 모신 이야기 손님을 통해서든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껏 같이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모시겠습니다. 우리 용봉동에서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통기타로 마음을 나누고 낭만을 만들어 가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여섯소리 우리 통기타 식구들 모셔서 첫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5.18 된 지가 40년 됐다고 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지. 근데 아직도 진실이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어떤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런 짓밟힌 우리 시민들 그런 분들에 의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좋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고 우리 5.18 정신은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첫 곡은 5월의 편지, 5월이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월은 가고 꽃은 피는데 그림 오지 않고 그리운 날 또다시 찾아온 5월의 연지 절세 따라 멀리 갔던 그림의 편지는 그리운 날 또다시 찾아와 나의 마음 달래주네. 멋져요.
찾아와 나의 맘 달래주네 철새 따라 멀리 갔던 그님의 편지는 그리운 날 또 다시 찾아와 나의 맘 달래주네 절대 맘 달래주네 이번에 이제 좀 빠르면서도 슬픈 노래죠, 저희들. 미문이라는 행진곡 아십니까? 같이 좀 따라해 주십시오. 자, 전주 들어옵니다.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옮기는 담대로 이빨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옮기는 담대요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르라 산자에 따르라 네. 언제 들어도 기운차고 힘나는 노래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여섯 소리 식구들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마음의 박수 또는 뭐 소리 내서 박수로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제에서 저희 아이들하고 저도 이제 두 아이 아빠인데요. 우리 꼬맹이 둘이 데리고 금남로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마음을 매혹도 한번 다녀왔는데 그 아이들도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이 노래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배우고 싶냐고 가르쳐줬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오히려 흥얼흥얼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가 더 마음을 더 찡하게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우리 여섯 소리의 통기타 반주에 맞춰서 정말 마음 찌릿한 그런 노래들 같이 청해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이야기 손님 모셔서 5.18 그때 당시 그리고 현재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 시민들,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야기손님, 우리 그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하고 활동하셨던 우리 구용기 선생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용기입니다. 네. 사실 구용기 선생님을 시민군으로 이렇게 모시려고 했을 때 국구 사양을 하셨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시민군이고 모든 분들이 다 전사, 투사였는데 그걸 시민군이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좀 안 맞지 않냐. 그런데 무례를 무릅쓰고 저희는 시민군으로 모셨습니다. 그 당시에 구용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시민군으로서 계엄군을 잠깐 무찌르고, 물론 역사적으로 영원히 무찔렀던 그 시작점 아니었겠습니까? 해서 우리 구용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시민군으로 소개 올렸는데 괜찮으신가요? 제일 부담스러운 소리가 그 소개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구용기라고 합니다. 5.18 당시에 고등학생이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광주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마 그 누구든지 그 상황이 됐다면 모두가 총을 들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앞에서 죽어가는 친구들, 또 쓰러져가는 옆집 아저씨, 동생들 보면서 분개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5.18 때 처음으로 전두환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었어요. 전두환이 누구냐? 그때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모르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나면서 정말 저는 나쁜 놈이구나 이런 생각도 갖게 됐죠. 네. 40년, 벌써 40년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 고등학생이셨던 우리 구용기 고등학생이 지금 이제 중년이 되셔서 지금 이 40년을 맞는 5.18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떤가요? 그 5.18 그 당시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18 당시에 이제 저희 집이 산수동 공문 아파트, 지금은 이제 동진맨션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공문 아파트 그 앞에서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 17일 날 전남대 학생들이 가두 행진을 하면서 이 광주역을 통해서 산수호를 통해서 농장다리를 통해서 도청으로 가는 그런 행렬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때는 어떤 내가 사회적 의식이라든가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호기심에 따라갔죠. 그래서 좀 가다가 보면 산수 5구를 못 가서 산수 파출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경찰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딱 갈매기 형태라 그러죠. 파출소 앞에 이렇게 파출소장이 나와 있고 피하 경찰들 오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악수하면서 정말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도청으로 갔었고 그때 이제 햇불성회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동아일보였는지 어느 신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자가 거기에 나와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본인이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위 현장을 이렇게 봤지만 광주같이 평화적인 시위가 없다. 질서정연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더니 앞에 써붙여놓고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야 이제 집에 가라. 이거 끝나면 와라. 그때만 해도 학교 안 간다는 게 굉장히 좋았죠.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전남대 병원 지금 응급실 쪽에가 예전에는 간호사들 기숙사가 있어가지고 마당이 넓었거든요. 그 버스가 좌우지간 그 노선대로 오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서 오면서 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버스 안에서 보니까 마당 안에서 계엄군들이 시민 하나를 세우고 우리의 소위 영화 보면은
뭐 깡패들이 사람 하나 가운데다 세우고 이쪽에서 때리고 저쪽으로 가면 또 저쪽에서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때리는데 눈이 보이는 눈을 마주치는데 이게 과연 사람의 눈인가? 그 어린 나이에도 눈은 충혈돼 있고 이게 그 사람이 왜 그러잖아요. 눈을 보면은 사람을 안다고. 그런데 아주 살기가 있는 눈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또 저희 집에 아들만 4형제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만만한가 봐요. 둘째인데 어머니가 그래요. 야, 세금이 나왔는데 그것을 좀 알아봐야겠다.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네가 갔다 와라. 그래서 저 중앙로 지금 NCA부 앞에 있는 세무서를 산수동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갔죠. 차가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만 해도 좋다고 이렇게 갔죠. 어머니 심부름이니까.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문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난 이후에 세금 다시 그 고지서가 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이제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충장로라는 게 장소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밀려서 가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발디딜 틈이 없는 장소였는데 충장로 파출소 앞에서 딱 섰는데 충장로 일가가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일 정도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리해서 다시 이제 가서 충장로로 들어서서 금남로 쪽으로 카톨릭 센터 앞쪽으로 이렇게 들어섰는데 지금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뒤에 보니까 LG 패션이 들어섰던 건물인데 그 건물이 공사 중이었는데 그 앞을 지나갈 때쯤 저 충장로 일가 쪽에서 학생 하나가 죽으라고 죽기 살기로 달려와서 거리에서 그 공사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계엄군들이 공수부대원들이 이걸 총을 이제 뒤로 각기 메고 곤봉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불과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포승줄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보니까는 이미 거기에서 많이 맞았는 거죠. 얼굴에는 피가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쳐서 앉히고 그때는 사람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얀 와이셔츠들 많이 입었었어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곤봉으로 갖다 때리니까 그 하얀 와이셔츠가 피가 터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누구 하나 저 나쁜 놈들 하면서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모성애가 강한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도 그 중에 여학생 하나가 아마 비슷한 나이 또래 여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이제 누나뻘 되겠죠. 그분이 손수건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이제 그 곤봉으로 휘저으면서 욕을 하면서 죽을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못하고 거기에서 이제 잡혀서 포승줄로 묶어서 끌고 가는데 그 정도로 거기에서 이제 부타가 끝나고 끌고 가는데 보니까 금남로 입구를 딱 막는 거예요. 계엄군들이. 뒤로 나와서 보니까 충장로 일가 쪽을 보니까 충장로 일가 쪽도 싹 막았어요. 뒤에 충장로 파출소 쪽을 보니까 충장로 파출소도 싹 막았어요. 이제 저쪽에 저 옛날 동화극장 쪽에서 황금동으로 충장로 쪽 거기에 그 빠져나가는 새길이 하나 있어.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가는 길이 있어서 다행히 그 길을 알고 빠져나왔는데 그 길로 들어섰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토끼몰이라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잡아가고 그러면서 또 저희 어머니가 또 4월 6일이 생신이다 보니까 어머니 친구분이 그 전주에서 여기로 오셨었는데 세상이 험하니까 어머니도 그때 젊으셨으니까 음력 4월 6일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터미널을 그 친구분을 모셔다 드렸는데 터미널에서 정말 그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모신 거죠. 그 전날 이야기죠. 네. 그 저희가 영화 속에서 봤던 장면들 그리고 역사책 또는 책 속에서 봤던 장면들을 시간 순서대로 또는
우리 선생님의 기억의 순서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들도 그 40년 전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잔인함 또는 그 과정에서 그래도 의로운 시민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제 이렇게 그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그 우리 행동 보여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요. 예, 그런 이제 만행들이 금남로에서 계속 있었죠. 21일까지. 그런데 21일 새벽 되니까 아침 되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그걸 봤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못 자겠고. 그래서 집 옆에 사는 친구랑 같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가자. 그래가지고 그 대림 초등학교 사거리 있죠. 거기에 가서 추락을 탔죠. 21일이면 그렇죠. 집단 발포가 일어난 그날이죠. 그날. 예. 네. 그런데 가면서 보니까는 MBC 방송이 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하도 이제 광주 상황을 전혀 보도를 안 하는 그런 그 언론은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차에 막 때리면서 전두환 물러가라, 뭐 신원하고 물러가라, 뭐 김대중을 석방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차를 타고 시내를 배회를 했죠. 요 가까운 데인데 그렇게 다니면서 이쪽 그 광주역에서 저쪽 무등경기장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은 전남대 그 사거리가 있어요.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피비린내를 그 차 타고 빨리 지나가는데도 그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그러고 해서 다니면서 야 시내에서 발표했다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만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나온 게 자 가까운 데 묵이고 있는 게 남평, 창평 쪽은 이제 거기가 31사단 지나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야기를 안 했겠죠. 남평 묵이고 가서 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평에 가서 이제 총을 가지고 나오니까 대군동 광장 쪽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실탄을 주고 또 실탄을 받고 또 광주공 광장에 가서 거기에서 총교육 간단히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은 유동 사거리가 돼버렸는데 유동 3거리로 간 거죠. 집계를 한 거죠. 그리고 맨 앞에 계획은 맨 앞에 찝차, 그 다음에 장갑차, 그 다음에 이제 군인 출업 이렇게 해서 도청을 밀자. 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다 집결을 했죠.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분들이 5.18 사진을 보게 되면 리아카에 태극기 덮어서 나온 리아카가 사진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터미널에서 나온 시신을 그리 가지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리아카에 태우고.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분노를 한 거죠.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가 끌었는데 장갑차 아시아자동차에서 나온 장갑차를 타고 위에 해치라 하죠. 뚜껑을 열고 아무 무장도 안 하고 비무장 상태에서 태극기만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들고 도청을 간 거예요. 갈 때는 분명히 말짱에서 갔는데 올 때는 보니까 목이 반쯤 꺾여가지고 목에 그러니까 관통당한 거죠. 반쯤 꺾여서 태극기는 피로 범벅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끓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차량들로 있는 무장을 하고 우리가 도청을 밀어내자, 공수대원을 밀어내자 이렇게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 겁니까? 정말 말 그대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싸움이에요. 대한민국 최정예라고 하는 공수부대원과 전혀 훈련받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총을 처음으로 만져봤거든요. 이런 사람이 싸운다. 그것도 우리 시민들은 2차 대전 때 쓰던 칼빈 소총 내지는 M1 소총 그리고 공수부대원들에게는 최신의 무기라고 했던 M16 소총 그리고 중화기들이 무장이 돼 있는데 그것을 물리치겠다고 네. 계획을 잡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시민군이 탄생되게 된 거네요. 네. 우리 구용기 선생님을, 구용기 고등학생을 그렇게 시민군으로 시민군으로 탄생되게 된 어떤 5.18 이 광주 시민들의 평화로운 집회에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계엄령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곳 지금의 촛불 집회처럼 그때 민주대성회를 했었던 게 무슨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전두환을 포함한 그들은 이렇게 이 전국적으로 진압을 한 데서 광주가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광주의 무지막지한 이런 이 작전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렇게 또 의로운 시민분들에 의해서 이런 시민군들이 대항하면서 맞서 싸웠던 그 장면까지 5월 21일인 거죠? 예.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맞서 싸운 것과 더불어서 많이 기억하고 또 최근에 재평가되고 있는 것 중에 5월 22일부터 5월 26일 말 그대로 계엄군이 빠져나가고 나서 이 시민들 스스로 나누고 연대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다스리는 자치를 실현했었던 그 기간 동안에 뭐 대표되는 게 뭐 주먹밥이다, 뭐 헌혈을 포함한 피를 나눈다 등등의 이런 내용들인데 혹시 그와 관련된 뭐 사건 내지는 뭐 에피소드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은 없고요.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군이라는 소리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시민군입니다. 그래도 저희들한테는 이제 21일 날 하룻밤 이 동신고 앞에서 제가 보초를 섰거든요. 그때 이제 아무 대부 뭐 쏴버리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야기 안 하면 쏴버리라 실제로 그렇게도 하지도 못하고요. 저녁 낮에는 이렇게 더운데 저녁 되니까 굉장히 추워요. 그 반팔 입고 거의 7분 뭐 짧은 바지 입고 이러고 있는데 추워서 저녁에 버틸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옷을 좀 하나 몰래 가지고 와야겠다. 그러고 가다가 사실은 어머니한테 잡힌 거죠. 왜 어머니들 제일 잘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니 죽고 나 죽자.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결국은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쌀을 한 주먹씩 얻어다가 집 앞에서 밥을 할 테니까 그럼 네가 총을 든 대신 이 밥을 날라주면 어쩌겠냐. 도저히 제가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내가 어머니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가 또 약속을 하셨으니 집에다 앞에다가 가마솥을 걸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공무원 아파트 앞에 그때는 차가 그 앞으로 굉장히 많이 다니니까 지나가는 차를 잡아서 계속 밥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냈는데 사실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이제 집차를 타고 다니면서 헌혈 독려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헌혈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태우고 가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전쟁 중에도 적십자가 있으면 총을 안 쏜다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집차 뒤에 그 적십자가 그려진 집차 뒤에서 총을 맞았죠. 그 친구 이제 이 뒤쪽에서 맞다 보니까 앞으로 확 몸이 제쳐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아까 아침에 말씀하신 그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헬기 사격 있잖아요. 지금 충장로 쪽에 가면은 그 인천 상사 있죠. 거기가 예전에는 그 포스코 마켓이었습니다. 그 앞에가 관광호텔이었고. 그 친구 하나 둘이서 이제 여러 도청책을 본 거죠. 21일 날. 저는 이제 그 총 들고 유동 삼거리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은 그쪽에 있었죠. 한 놈은 밑에서 이러고 이 모퉁이 사이로 밑에서 이러고 보고 한 놈은 위에서 이러고 보고 그러다가 이제 쏜 총에 위에서 이러고 보던 놈이 맞아버렸죠. 야, 나 맞은 것 같아. 야, 새끼야 장난하지 마. 이렇게. 아니야, 나 진짜 맞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피범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 그 아버님이 대단히 갔다가 다혈질이셔가지고 거기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저 집에다 말을 해줘야 하는데 누가 가냐? 말한 놈 아마 맞아 죽을 것이다. 누가 가냐? 거기서 가위바위보를 했대요. 친구가 이제 한 친구가 져가지고 거기를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 저 사직공원 쪽에 살았는데 그 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말하냐. 그러고 가면서 부동교를 건너게 됐죠.
부동교 중간쯤 오니까는 헬기가 저 양림동 쪽에서 딱 뜨더니 거기에서 광주천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제 부동교가 요 가운데 이 난간같이 돌로 된 큰 게 좀 있었거든요. 사람 한 명 그러고 피할 수 있는. 거기에 딱 숨어서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지만은 좌우지간 최대한 안 보이는 게 사는 거다는 생각에 딱 숨어서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 거죠. 몸이 그때 19살 때면 굉장히 날렵할 때잖아요. 여기에서 다리 밑으로 튀어서 도망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저놈들이 계속 총 쏠 때까지 버티고 있어야 하냐. 그런 그 고민을 한참 있었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광주천에 그 총알이 박히면서 물보라가 튀잖아요. 그걸 다 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겁을 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전두환이 재판할 때 와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는 것을, 야, 네가 공급만 증언해라. 그래서 군산에서 지금 개인 사업하고 있는데 와서 또 증언도 하고 그랬었죠. 네. 다시 이야기를 해봐도 그때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들, 내 옆에 바로 친구, 지인들의 이런 이야기들 해주시니까 더 몰입이 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모셔서 오늘 하루 종일 들어도 듣고 싶은 마음이 또 드네요. 하지만 또 저희가 그 준비된 시간이 제약돼 있어서 예.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끝으로 또 하나 이야기 듣고 이 자리에 좀 마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질문에 앞서서 어머님이 그러니까 그 주먹밥의 네. 시초셨네요. 시초는 아니시죠. 네. 양동시장이라든가 대인시장에서 하셨었고, 이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네. 거기까지 못 가니까 동네에서 이렇게라도 하자. 그런 생각이죠. 그 이제 40년 됐습니다. 예. 40년 돼서 여전히 그 진상규명을 하는 데서의 특별법 개정이 되고 나서도 아직까지 진상규명 숙제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역사를 5.18 역사를 또 왜곡하고 폄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처벌법과 관련해서 대한 논의도 되고 있고요. 포함해서 우리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젊은이들, 시민들에게 주고 싶은 뭐 당부의 말씀 있으시다면요? 예. 저희 여러분 혹시 5.18 하면은 빅데이터에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출력해내는지 아세요? 전두환? 독재? 폭동으로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전 수구라고 하는 애들은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5.18 하면 폭동이 빅데이터에 딱 1번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광주에서 사셨던 분들은, 또 광주에 지금 살고 계셨던 분들은 광주 5.18이 어떤 것인가. 전에 한 1, 2년 전에 경북 봉화에서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왔어요. 그분들한테는 내가 절대 5.18 이야기를 안 씁니다. 말해봐야 걔들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야기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그러면 네가 봐라. 니들이 맹신하고 있는 조중동에서 만약에 조그마한 우리가 꺼투리가 잡혔으면 계속해서 그 보도를 할 건데, 광주에 나 같은 고등학생이 또 나보다 더 험했던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는데 광주에 단 한 건의 강도 사건, 절도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 공권력이 아예 소위 말하는 그 공권력이라는 건 정부의 권력이죠. 이 공권력이 전혀 없던 상황에서, 열흘간의 상황에서, 일주일의 상황에서 단 한 건의 강도 사건이라도 있었느냐, 절도 사건이 있었느냐. 만약에 있었다면 그 조중동에서 그걸 그대로 넘어갔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그 친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씩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광주 5.18 다 알고 있는 것,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5.18이 뭐였지? 5.18이
일제 강점기 때 했던 항일 운동이나 그런 친구들까지 있을 정도예요. 좀 많이 알리시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폭동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이건 민중항쟁이라는 것도 해주시고 부끄럽잖아요. 정말 목숨 바쳐서 우리가 공동체 광주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광주에 사셨던 분들은. 왜? 다른 지역 사람들, 다른 지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동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광주는 그때 공동체를 알았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이런 것들이 왜 폭동이 돼야 하고 폭도가 돼야 합니까? 많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광주가 진짜 민중항쟁이었다. 독재,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정신들이었다.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저희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이 SNS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빅데이터에서 밀리는 거예요. 빅기획을 해주세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구용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주변에 많이 알리고 계시죠? 네. 그리고 앞으로 더더욱 알리실 거죠? 네. 아이고, 대답도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또한 우리 구용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절절한 제안, 절절한 당부의 말씀 우리가 잘 받아서 적극적으로 많이 알리고 또 올 정신이 쭉쭉 펼쳐지는데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더 모셔야 되는데, 긴 시간 모셔야 되는데 이렇게 제한된 시간 짧게 모셔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구용기 선생님 더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앞으로 진상규명하고 그 다음에 이 5월 정신이 더 뽑혀나는 데서 함께 하겠다는 다짐의 박수, 감사의 박수, 존경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코로나 전국 속에서 아까 우리 구용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일컬어 듣던 다른 나라들에서 방화, 약탈, 사재기, 그리고 총을 먼저 드는, 나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민의식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 어려울 때 손 먼저 내밀고 나누고 연대하고 그리고 스스로 지켜내는 이 자치 공동체, 절대 공동체를 이끌어냈었던 그 광주 정신이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5월 정신, 광주 정신, 대동 정신이 쭉쭉 잘 펼쳐지도록 모두가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이 봄바람과 가장 잘 어울리는 멜로디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모니카 식구들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용봉동의 우리 하모니카 공연단입니다. 우리 빈여울 식구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냥 배우는 초보들이라 많은 곡은 할 수 없고 그냥 우리가 배운 거 하겠습니다. 오빠 생각 시작.
즐겨서 듣는 민요매들입니다. 잘 될란가 모르겠네요. 시작.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발전소 TV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중이 모이는 어떤 집합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18 40주년 맞이해서 방구석 기억 콘서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오늘 오전에 어디죠? 구도청 문화전당 앞 민주광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곳에서 기념식 5.18 40주년 기념식을 했어요. 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포함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제 오늘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중에 몇 분만 좀 모셔보려고 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품고 계신 분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분이 이곳 이 동네까지 용봉동 이 동네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겠죠?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누군지 알겠어요? 네. 문제 바로 나오네요. 지금 일부러 맞춰주신 건 아니죠? 굉장히 똑똑하네요. 계속 웃고만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시간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지금 방금 소환하신 분은 문재인 대통령 같고요. 이 이후에 또 소환하실 분은 누구신지 유튜브에 또 이렇게 댓글로 문제를 맞추신 분들이든 아니면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문화상품권으로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누구실까요?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혹시 아시겠어요? 아, 예.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우리 옆집 아저씨 같기도 하고요. 어지러운 상황인데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그 본인 소개를 그냥 방금 그분은 그냥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이고요. 아, 박수 한 분 나오셨어요. 자, 애매하니까 바로 다음 분 가겠습니다. 다음 분. 네. 나는 자꾸 그 광주 오지 말라는 거 저 반대합니다. 아이 참. 지금 김종필 나왔고요. 김종필은 그거 아니에요. 아이 참. 홍준표 누구였어요? 자, 즉석에서 나오세요. 즉석에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나오셔야 돼요. 빨리 나오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가 좀 비슷해요. 자, 다음 분 한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애드립도. 아니, 무슨 뭐든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치인 분은 아닌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980년 5월 18일 그녀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와. 지금 그 광주에 오신 수많은 정치인들을 모시려고 그랬더니 잠깐 오셨다 가셨네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분 누굴까 궁금합니다. 자, 해외에서도 왔어요. 이게 5.18이 이 세계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예. Oh, hello Korea. I'm Graham.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We will see what I have to 발전소 TV. If you push subscribe button, fire! You fire! 그래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아무튼 여러분이 오셨는데 우리 5.18 40주년에 맞춰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은 이 중에서 4분만 좀 선별을 좀 했어요. 네, 우리 그래도 기념사 하고 여기로 바로 오시느라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떤 마음으로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5월 정신은 우리 5.18에 지켜주신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것은 광주의 명예와 5.18의 명예와 다 회복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제가 좀 긴장을 해서. 아무래도 너무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국민들이 많은 곳에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너무 소수여서 지금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낙연 전 총리께서 또 오셨다고 합니다. 이낙연입니다. 발전소 TV 5월 기업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걸로 합니다. 발전소 TV 구독 안 누르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발전소 TV 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로에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낙연 총리, 아무튼 좀 더, 자, 다음, 예,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안 나와서 서운하셨죠? 대구에서 치료하고 있는데 자꾸 여기 오라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 지치면 안 됩니다. 우렁찬 샤우팅을 날려주십시오. 5.18은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왜곡하는 자 누굽니까?
아, 우리 안철수 전 의원께서 이렇게 5.18을 아끼고 사랑하는지 몰랐습니다. 자, 마지막 이분 궁금합니다. 홍? 그 자꾸 그 홍 그러는 거 홍준표 그 자꾸 매두준표 그 하는 거 반대합니다. 아이 참. 역사 왜곡 찬성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나는 저 역사 왜곡 그 찬성 안 합니다. 그 왜 그래요? 그 자꾸 왜곡 그 하면은 머리가 세탁기 돌아갑니다. 맹맹 돌아요. 정신없지 그럼.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그 보수 뭐 여야를 떠나서 우리 5.18 역사 왜곡은 안 돼야 되겠죠. 안 되게 잘 맞고 진상규명하는데 다들 이 정치인들 더 국민들 목소리 기울여서 힘내라고 압박의 박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발전소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해요. 네, 이분은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이렇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까지 해서 이렇게 다 이 마음이 제일 넓은 몸 다 끌어안는 이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방구석 콘서트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4월이면 세월호 이야기로, 그리고 5월이면 5.18 이야기로, 그리고 뭐 평화와 통일, 인권, 소수의 인권을 회복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늘 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시인 우리 호수님이십니다. 호수 김영자 시인님을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이것이 힘찬 박수, 이것이 힘찬 박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연장 한번 주시려고. 별로 안 가고 여기서 저 공연장. 반갑습니다. 오월이요. 김영자. 오월의 달력에는 붉은 새가 살고 있다. 봄의 번성을 위해 싹트는 몸의 감각. 눈부신 실록의 계절을 측량하며 둥글게 말아올린 철옹산 펼친다. 허공 내디딘 시린 발자국 소리. 어둠 저편 헐벗은 산모름이 남녘 땅 황토빛 노을진 산하에는 오늘도 흙바람 인다. 동안의 그날 무수한 바람개비 회친 무덤, 청갈래 망갈래 찢겨지는 임의 침묵, 탄약가루 휘날리는 송화가루에 새붉은 꽃수머리 우수수 낙하한다. 피우름 낭자한 강물소리, 그렁그렁 끌어올리는 물 그림자 받고 빈 골짜기 쓸며 징검다리 건넌다. 왜곡된 역사의 뿌리에도 그 갈피마다 도려낸 무명의 찔레꽃 하얀 넋이여, 한낮의 햇발도 이울러 까맣게 타들어간 고백송이 못다한 꽃술로 남아 비문의 가슴 탁봉한다. 빗살 가르며 환역 향해 나르는 나랬지.
촘촘히 바다듭은 박음질로 태동한 민주화의 거대 물결. 저 푸른 깃발에 찬란한 나부끼며 네, 5.18 40년 전 그때로 돌아가면 나의 일과 연결 안 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가 5.18 40주년 맞이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저것 다 덜어내고 나니 이렇게 소박한 방구석 콘서트 하나 남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 모아서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렇게 쌓아지는 게 느껴져서 정말 뿌듯하고 알찬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출연자이자 그리고 이곳을 함께 만들었던 준비팀이었다면 또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주변에 나눠주시는 모든 분들이 5.18의 미래를 같이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 동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시, 노래, 하모니카, 반주 등등 이야기 쭉 해나가면서 이제 어느덧 마무리 짓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작 문을 힘차게 열어주셨던, 감미롭게 열어주셨던 우리 통기타 팀이었죠. 우리 6소리 식구들 모셔서 마지막 공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했었던 거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이번 40주년의 슬로건입니다. 제가 기억하라 하면 5월 정신, 제가 꽃피어라 하면 대동세상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 입장 박수로 6소리 공연을 청해주세요. 아이고 또 잘 하지도 못한 이렇게 많은 관광분들이 오고 계셔가지고 떨립니다. 무대를 떨립니다. 설계 같이 그러시면 좋겠네요. 네. 우리는 말로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뱃속에 내뱉어진 소음으로
그 우리가 아까 처음에 님을 위한 행진곡을 들려드렸지 님이들한테 그 님 생각하시는 저들 제 친구도 실은 5.18 때 버스 타고 이렇게 투정하고 그러다가 죽은 친구가 있어요. 하고 좀 서럽더라고요. 너무 빨리 좀 하자. 내 님은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잠시만 머물다 가시지 그렇게 떠나야 하나 지친 우란 자고하시면서 사랑할 수는 없나 떠나갈 사람만 오시나 그렇게 떠나야 하나 내 님은 어디쯤 오시나 어디쯤 오고 계시나 내 님은 어디쯤 오시나 오기는 오시는 걸까 날 사랑해 줄래 니마 어서 이리 오소서 봄바람 꽃빛을 스치는 날 내게로 오신다면 나 일단 내 님들의 예쁜데 내 님은 언제 오시나 이렇게 목매여 기다리는데 내 님은 언제 오시나 날 사랑하는 이마 어서 이리 오소 이렇게 목매여 기다리는데 내 님은 언제 오시나 날 사랑해 줄래 니마 어서 이리 오소 날 사랑해 줄래 니마 어서 이리 오소 감사합니다. 무대 가서 많이 따르세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여섯소리 식당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5.18 하면은 기억하고 또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경건한 마음을 한편으로는 가져야 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날의 그 정신이 뭘까? 모두가 다 함께 이 스스로 광주를 지켜내고 또 스스로 광주를 이끌었었던 그런 공동체 정신, 대동세상에 어깨춤 추고 좀 즐겁고 그 정신을 기리는 좀 즐거움의 흥에 겨운 한판 대동판이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버무려지는 데서 오늘 너무나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위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18 40주년 기억 콘서트, 방구석 기억 콘서트를 이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은 그 누구 몇몇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40년 전 그때 그랬던 것처럼 40년 지난 지금 그래야 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나를 위해서 미래를 그렇게 그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그런 5.18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혹시 마음을 묘역에 아직 가보지 못하신 분, 올해 못하신 분은 다음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죠. 5월 24일 날 이곳에서 우리 마을 주민분들과 함께 5.18 순례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걷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 아이들 손 잡고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 기려야 할 역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약 1시간 조금 넘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서로를 위해서 힘내는 응원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